자, 여당이 6개 상임위, 법사위 등을 자기들이 다 독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을 강제 배정까지 해서요. 자, 여기 항의한다고 주호영이가 4차례 집거했습니다. 충청도에 한 4차례 머무른다. 이 사람 뭐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알려졌는데요. 자, 그래서 이 당에서 찾아가겠다 하니 오지 마라 했는데요. 집거하지 말고 그냥 사표 내세요. 그리고 하니 지금 민주당이 저 맘대로 다 해먹겠다고 독식하고 있는데 거기에 당했으면 그야말로 사표 던지면 집에 가면 되는 거지. 사찰에 머무면서 뭐 돌아가서 복귀해서 대응 전략을 구상한다. 좀 웃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빰 맞고 뭐 절에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꼬라지를 당한 부분에 솔직히 말하면 주호영은 이렇게라도 해야 당에서 그만두세요. 당신은 무기력한 원내대표였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협상을 하니까 이 지경이 된 거 아니냐. 이 꼴 나올까봐 그냥 주호영은 지금 먼저 선수를 쳐서 사표 내는 척 잠짓한 거예요. 자, 이러고는 이제 당에서 그래도 주호영이가 뭐 말고 누가 하겠느냐. 다 그대로 하라 그런다. 주호영 탓도 아니다. 이제 이러면 슬그머니 돌아오겠죠. 자, 사표를 낸다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사퇴하겠다 말해놓고는 김종인이한테 전화해서는 며칠 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은 주호영이가 돌아올 거냐고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당연히 돌아올 것이다. 후임 원내대표 선출 계획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 하는 원인을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주호영이가 돼서 광주 가서 이렇게 큰 소리로 노래 부르서 박수 받았지 않습니까? 총선 패배한 이후에 바짝 엎드렸죠. 노무현 한테도 갔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여권의 비위를 맞춰주는 이제 길들인 진 푸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김종인은 안 그랬습니까?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무조건 길바닥으로 나가고 싸우고 하지 않겠다. 협조해 줄 거는 협조해 주겠다. 처음부터 길면요. 상대가 고맙다고 표창장 주면서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너는 우리의 푸들이야. 강아지야. 강아지한테는 개밥을 먹여야지 사람밥 먹으면 안 돼. 지금 이렇게 되니까 깔아뭉갠 거 아니겠어요? 사람 보고 깔아뭉개죠. 처음에 무슨 소리냐. 우리 국회를 무한 지금 공전시키겠다. 21대 국회 4년 동안에 안 들어갈 수 있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이 꼴이 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또 사표 낸다 했다가 당에서는 재신임한다 하고 며칠 있다 온다 하고 이 뭐하는 꼬라지입니까? 이게 전부 다 자기가 자초한 거라는 겁니다. 자, 차명진 전 의원이 둘이 뭐 친구 모양이에요. 친구야 죽도록 싸워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요. 힘이 모자라면 결기라도 있어야 된다. 그들의 심장을 직접 겨냥해야 된다. 주호영이한테 전화하니 안 받네. 친구로서 한마디 한다. 원내대표 자리 내놓겠다고 국회 보이콧 하겠다고 그런다고 좌파들이 코웃음이라고 치겠느냐. 이쪽이 소극적으로 나오면 비웃는다. 그들은 배려의 약속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자기들이 우파는 절대 악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국회에서 죽는다고 죽을 각오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꼬라지를 보고요. 그렇게 지금 상대가 대응을 하지요. 자, 김종인, 주호영 스스로가 지금 이 정권이 민주당이 저 통합당을 사람 대우 안 해주는 꼴을 스스로 초래했다고 봅니다. 김종인은 이 와중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지금의 현상보다 더 나은 위치로 어떻게 갖고 가느냐는 게 통합당의 지상 목표다. 이 통합당은 기득권 옹호 정당이라 인식됐다. 요즘 서포 15조나 뉴스 브리핑 열심히 보나 봅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이 사회적 위화감을 어떻게 해소할지 노력하겠다. 그래서 이런 가치를 추구할 경제사회 구조를 만들겠다 하면서 종전과는 다른 개념의 사고전환을 해야 된다. 4차 산업을 비롯해 어떤 경제 구조를 가져야 될 것인가 경제혁신 특위를 지금 시작했다.
자,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이유가요. 4차 산업혁명이 무슨 너무 경제의 혁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김종인의 이 사고 형태 자체가 기득권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김종인은 여당이 독식을 하는 부분에 대해 민주주의 기본을 망각했다. 모든 책임져라. 이렇게 말만 했지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꼴을 당했으면 자신이 비대위원장이라면 의총을 소집해서 앞으로 국회 보이콧한다 하고 주호영이 없는 상태에서 해야죠. 주호영이는 산으로 갔으니까 와서 시키는 대로 하거나 사표 내야지 뭐라고 할 건덕지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 꼴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제 대법원이 이재명 사건을 9개월을 끌다가 돌연 전원 합의체에 넘겼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작은 부에서 심의를 하다가 이 사건이 넘어간 지 9개월 만에 갑자기 전원 합의체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원 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가하는 재판부에서 지금 이 사건을 심의하겠다는 건데 굵직한 대형 사건을 주로 전원 합의체로 하는데 이재명이 사건의 쟁점 자체는 아주 작은 쟁점입니다. 근데 이 작은 쟁점을 가지고 전원 합의체를 하겠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검찰은 이재명 사건을 2018년 12월에 재판에 넘겼고 혐의는 크게 3가지예요. 형 강제 입원 사건. 자, 이 부분이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재명의 말 등에 대해 직권남용,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등을 적용을 했다가 1심에는 무죄, 2심에서는 일부 유죄해서 300만원 벌금이 선고됐지요. 자, 그런데 이재명이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으로 입원시키려 했죠 하고 물으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보건소장 등이 법정에서 이 지사가 진행을 강제 입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라 했다. 그래서 이제 1심에서는 이 이재명의 TV 발언이 사실관계를 이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왜곡한 건 아니다라고 그냥 우발적 말실수였다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자기가 시켜서 형을 강제 입원시킨 것을 숨기려고 유권자들에게 그야말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감추려고 적극적인 거짓말을 했다고 300만 원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4명이 그냥 심의를 해왔는데 이거를 전원 합의체에 넘겼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거죠. 합의에 시간 끌기로 들어간다. 그래서 7, 8월 전원 합의체에서 선고할 가능성도 있지만은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정치 생명이 끊어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 4사람만이 판단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전부가 다 합의해서 판단하는 대로 넘겼다. 자,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게 정확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명수 등 13명이 모인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지금 이재명 사건을 심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재명 쪽에서는 자신들의 전략이 맞아 떨어졌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또 더 나아가서 전원 합의체에 들어가게 되면 일종의 이재명 측이 좀 더 부담을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측면이 있어요. 이 정권이 이재명에 대한 시각은 곱느냐 곱지 않느냐고 보면 곱지 않지요. 이재명이 어지간히 정권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정권은 이재명에 대해서 의도를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2심에서 300만 원 판결이 났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기는 부분은 정권이 지금
이재명을 당장에 아웃시켜서 다시 또 지사를 뽑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끌어가면서 이재명을 통제하다가 나중에 전원 합의체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을 정리함으로써 이 부분에 부담을 느끼는 대법관들의 부담도 좀 덜어주고 조금 더 끌고 가보다가 정리하겠다, 이런 시각이 담겨져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측이 환영한다 어쩐다라는 부분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빨리 지금 아웃되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부분이 좋겠죠. 왜냐하면 전원 합의체는 매달 한 차례 열리는데 13명 전원이 합의를 해야 되고 그 합의에도 시간이 걸리고 판결문 작성과 선고도 지금 시간이 걸려서 최종 결론까지 몇 달이 더 걸릴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꼭 좋아할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요. 결론은 대충 나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권은 이재명을 좋아하진 않는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의 시간을 더 벌고 또 이재명에 대한 통제를 더 몇 달 더 끌고 갈 뿐이다라는 거죠. 자, 라임의 김봉현이가 4년 전에 여당의 의원한테 돈을 수천만 원 줬다. 자, 검찰이 이거 인제 알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 전에 김봉현이가 양복해줬다 당선된 이후에 그 말 나왔던 동일인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총선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 사무실에서 편지 봉투에 두어 차례 돈을 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돈은 수천만 원일 거라고 지금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K의원이라는 사람은 이 스타모빌리티에 거기에 이 대표라는 사람이 연결을 해준 걸로 보이고 김봉현이하고는 고향이 같은 선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20대 총선에서 수도권에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선거운동 하는 기간 동안에 이 사람 사무실을 방문해서 지금 편지 봉투에 5만 원권을 줬다는 겁니다. 이 차에 트렁크에 수천만 원을 항상 싣고 다니는데 그걸 갖다가 주고, 그래서 이걸 한 번만 준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두 번째로 또 가서 또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K원이라는 사람이 김봉현이한테 두 차례 선거운동 기간에 불법 돈을 수수하고 그 다음에 이 선거에서 당선이 되니까 이제 고급 맞춘 양복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럼 김봉현은 이 K의원을 어떻게 만났냐? 스타모빌리티 대표 이씨의 소개로 지금 만났다는 거예요. 이 대표가 여권 고위층을 지금 소개를 해줬는데, 그래서 정관계의 고위 인사들한테 발이 넓은 그 이 대표라는 사람을 영입을 해서 그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정치인들을 쭉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이 K 의원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이 대표라는 사람이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봉현과 이 대표라는 사람은 2014년부터 관계가 돈독해졌는데 올 초에는 이제 형님 아웃까지 이렇게 했는데 스타모빌리티에서 김봉현이가 517억을 횡령하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이 갈등 관계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 K 의원이라는 사람이 과연 스타모빌리티의 핵심이냐? 저는 스타모빌리티 라임 사건에서 진짜 김봉현의 뒤를 봐주고 다 도망가도록 이렇게 해주고 횡령하도록 또 방치해주고 한 사람은 따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임하고 연결해주고 라임이 은행에서 자신의 펀드 상품을 팔게 해주고 이것도 또 따로 다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실제 청와대의 핵심일 건데, 청와대 뭐 수석급 인사를 일요일날 방문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뒤로 빠져버리고 이제 의원 하나 정도 띄워서 이 사건을 그야말로 정관계에 연관된 사람이 없이 끝낸다. 그러려니까 이상하니까 지금 행정관 한 둘이 거론됐지요. 금감위에서 파견되었던, 금감원에서 파견되었던요. 그리고 이제 의원 한 명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선이 다 배우다라고 하면 지금 행정관이나 의원, 일개 의원이 이 사건의 배우다라는 말을 국민들 보고 믿으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정리를 하려는 겁니까? 이거는요,
그야말로 태산을 쥐새끼 한 마리 잡아서 이게 다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검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